일단 성장통으로 이제 진료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민들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두 분 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성장통에 대한 감별이 우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성장통이 아니시거든요. 일단 성장통이라고 하는 건 사실 병은 아닙니다. 성장통은 다른 질환들이 다 배제가 되고 나서 그 나이 특유의 통증을 호소한다고 했을 때 갖다 붙일 얘기가 없을 때 성장통을 의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장통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지금 알려진 걸로는 두 가지 가설을 이제 얘기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뼈가 갑자기 자라다 보니까 그걸 싸고 있는 골막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로 이제 다리 쪽 대퇴부나 종아리 쪽 근육이 이제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그 골막에도 신경세포가 있어서 그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혈액 검사든 다른 이학성 검사든 잘 안 나타나는데 통증을 나타낸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설로 이제 앞서 김진원 원장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뼈가 자랄 때 그걸 싸고 있는 근육도 같이 자라야 되는데 그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근육에서 근막의 통증을 호소하는 건데, 이것 역시 혈액 검사나 다른 검사로는 안 나타나고 그냥 통증을 호소해요. 근데 이럴 때 특징이 양쪽이 같이 호소를 하고 또 주로 하지 쪽에 나타나고 밤에 심하고 아침에 좀 나아지고 이런 특징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사실 여기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앞서 얘기하신 부분을 한번 다시 다른 사진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계속 있다든지 또는 이렇게 한쪽만 나타난다는 통증이 호소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성장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다른 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이제 물어볼 거예요. 얘가 쩔뚝거리나? 지금 쩔뚝거린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는 한번 다른 진료가 필요한 상태고 혼자서 그냥 성장통이겠거니라고 짐작하시면 안 될 부분이고요. 관절이 뻣뻣하다든지 그밖에 뭐 홍종 열통 중에 통증만 있고 나머지 뭐 붓거나 이렇게 열감이 있거나 이런 증상은 없어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나타난다고 하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서 보셔야 될 내용이니까 한번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성장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앞서 두 분 원장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저희 한의원 정말 환자분들 많이 오는데요. 특히나 이제 하시는 일이랑 연관이 많이 돼서요. 일단 일을 쉬어야 됩니다. 일을 쉬어야 빨리 나올 수 있는 질환이고요, 대표적인. 근데 한의원에 오면은 그 신경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방법도 사용을 하고요. 손목이 하필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나만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목 디스크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다른 신경통을 유발할 만한 다른 질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나 어깨를 같이 치료해야만이 손목이 좋아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무작정 손목에 째가지고 신경의 압박을 줄여줘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어떤 주사 치료나 아니면 수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도 그보다 먼저 한의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운동이나 어떤 자세적인 부분 또는 이제 침 치료를 포함해서 약침이나 또 손목을 직접 교정해주는 방법도 많이 있거든요. 또한 목을 교정해서 손목이 개선되는 사례도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또 아주 간단한 방법의 테이핑을 가지고도 증상을 매우 아주 극적으로 호전시키는 사례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면 그런 방법도 쓸 수 있고, 이게 기간이 너무 오래되면 그냥 손이 저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손에 근력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엄지손가락이 이제 두동 쪽에가 이렇게 근육이 빠진다든지 물건이 잘 안 지워진다든지 이럴 경우는 사실은 기간이 오래 걸려서 침 치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그럴 때는 신경의 어떤 회복을 더 빨리 도와줄 수 있는 한약 치료나 또는 필요하면은 이제 영양제를 보충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같이 사용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한의사와 한번 상담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의원에 내원하는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애가 성장통이냐 아니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성장통인 경우보다 성장통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로 그냥 피부가 붉거나 만져서 불편하거나 뭐 이런 붓기가 심할 경우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염증을 끼고 있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눌러서 아프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성장통은 밤에 아프다는 건데 하루 종일 아프다는 것, 그리고 그 통증이 3주 이상 지속되는 것, 매일 일정하게 하루 종일 계속 나타난다는 건 성장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관절 자체도 움직이기 힘들어서 거동 자체가 불편해진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뭐 일괄성 고관절염이라든가 아니면 대퇴골두
무혈 괴사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 있는 거고요. 가만히 놔두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한의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의원보다는 큰 병원에서 검사를 염증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수가 있어요. 애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무릎 위쪽, 고관절 쪽 부위로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무릎이라든가 발목 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성장통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만 특히 고관절일 경우에는 성장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장통은 근육의 통증인 거지 관절의 통증은 아니거든요. 뼈의 통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이 나거나 아픈 부위를 건드리지 못할 정도일 때는 마찬가지로 염증이 있는데 그게 관절염일 수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골수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지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통증이 있는 경우, 물론 성장통일 때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외에도 그런 골수염이나 관절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원 치료나 병원 진단을 가셔서 확인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이건 한의원 치료보다는 그런 것들은 양방적인 치료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외상이 있었다던가 아니면 색깔이 변했다던가 이런 것들은 다치고 나서 생긴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방적인 물리치료라든가 침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이것들은 마찬가지로 성장통은 아닐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통인지 성장통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감별해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머님들은 잘 못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할 경우에는 기왕이면 한의원 내원하셔서 진료해보고 그럴 경우에 한의원 선생님들께서 이건 성장통이다 아니다 이제 관절염이라든가 다른 증상이다. 그러면 이제 다른 병원으로 내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네, 초코파이 맛있으셨어요? 맛있어서 잘 먹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이제 피부 가려움, 소양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부 예. 가려움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요즘같이 환절기에 몸에 가려움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또 이제 야외 활동하시다가 벌레에 물린다던가 예. 뭐 모기에 물린다던가 뭐 이런 벌레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집안 환경에 따라서 뭐 진드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청소 관리에 따라서 예. 몸에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아버님 말씀하셨던 대로 음식물 때문에 안 먹던 거 먹다 보면 몸에 간지러울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약간 연세가 지금 76 입니다. 76이시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쉽게 65세 이상 분들 이제 어르신, 노인분들이라고 하시는데 예, 예. 어르신분들은 이제 피부 자체에 유분이라든가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날씨가 바뀌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예, 건조해지다 보면 가려움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간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 그 상황에다가 아버님 지금 뭐 초코파이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 밀가루랑 이제 당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초코 성분이라든가 그런 밀가루 같은 것들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 피부 가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이제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버님 혹시 뭐 음주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시나요? 술, 담배는 일체 안 먹습니다. 술, 담배 일잘 안 하시고 예. 그리고 이제 집안 청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 하고 계시는 거고요. 집 청소는 아주 깨끗이 잘하는데.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려움 때문에 따로 지금 뭐 약 같은 거 드신 거 있으셔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건 없으시고 예. 그냥 지금 보름 정도 되셨는데 그냥 지내 오신 거죠? 예, 그냥 덜덜 긁다가 너무 힘이 긁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죠. 일단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예. 이제 한의학적 치료를 한다고 말씀드리면 예. 음식물하고 관련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로 인해 생기는 가려움일 가능성도 높아서요. 그런 소화 관련된 처방들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항사평이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조주이기탕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약재들을 이용해서 간지러움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피부에 가려움이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울긋불긋한 것들이 더 많아진다. 그러면 황련해독탕이라든가 그런 약재들을 같이 겸용을 해서 복용을 하면 가려움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더 가려움이 많아질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보습제 있죠. 아버님 로션이나 이런 것들도 예, 좀 예. 잘 발라주시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샤워하실 때에도
되도록이면 샤워기 목욕 있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는 탕 목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관리해 주시고 초코파이는 웬만하면 좀 당분간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피부 관련됐을 때 이제 피부 가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히스타민이라든가 양방에서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출이 되면서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줄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오메가3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먹는 거. 그리고 네. 장내 상태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유산균 같은 것들을 꾸준히 먹는 거. 이런 네. 것들도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성장통이냐 아니냐 이걸 우선 문의를 주셨는데요. 우선은 직접 보고 이제 상담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겠지만 얘기만 봐서는 성장통이 아닐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환자분을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장통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왜 이렇게 제가 성장통이 아닐 가능성을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성장통이 보통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보통 3살부터 한 12살, 그러니까 초등학생 시절까지라고 봅니다. 보통 이 나이 때 한 30% 정도가 이제 이런 성장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이제 한 1, 2년 정도 있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성장통이 나타나는 원인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키가 큼으로 인해서 뼈가 쭉 자라게 됩니다. 근데 뼈가 쭉 자라게 되는데 이 뼈의 양 끝에 붙어 있는 근육이 이 뼈의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쭉 자라는 거에 비해서 근육이 못 자라주니까 근육이 땡기면서 아픈 이런 통증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양 부족, 그 다음에 비만, 살이 좀 찌거나 활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뼈의 성장을 근육이 그 성장 길이를 못 따라가는데 이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성장통의 이제 특징은 보통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이제 밤에 많이 나타나죠. 밤에 이제 막 이 종아리 밑이라든가 이 무릎 밑에 양측선을 당기면서 아프다 이렇게 호소를 하게 되고 막 주물러 주면은 좀 시원하면서 좀 풀리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육이 당겨지면서 긴장하면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뭉친 근육을 좀 이완시켜주고 부드럽게 풀어주면 좀 좋아지는 경향성이 생기겠죠. 그다음에 영양이 좀 부족하거나 좀 마른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고 너무 활동이 많고 막 너무 에너제틱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증 부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을 좀 부드럽게 풀어주면 좀 통증이 가라앉겠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양측성으로 통증이 나타납니다. 네, 우리 아이가 성장통인 것 같은데 한쪽만 아프다. 아니면 붓고 뻘개지면서 아프다. 만지면 아야 하면서 아파한다. 그 다음날 아침에까지 계속 아프면서 쩔뚝거린다. 이러면 성장통이 아닐 확률이 좀 큰 거죠. 밤에 막 양측성으로 땡기고 아프고 막 이러다가도 그 다음날이 되면 또 언제 아팠냐는데 좀 풀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성장통이 아닐 수 있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성장통을 예방하거나 이제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는 이제 활동을 좀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활동이 많고 그래서 성장통이 생길 것 같다.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성장통이 나타난다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따뜻하게 찜질을 해준다든가 따뜻한 마사지 같은 걸 해주면 좀 성장통이 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칭 같은 거 다리라든가 이런 근육을 좀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양 부족도 성장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너무 자극이 강한 그런 음식들, 그다음에 탄산음료라든가 이런 걸 좀 금지해 주시고 좀 뼈라든가 근육을 좀 잘 성장해 줄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있는 음식들, 단백질, 칼슘, 아연 이런 부분들이 풍부한 음식들을 좀 섭취해 주는 것이 성장통을 예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키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의학에서도 요게 된 치료는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약 치료를 하겠죠. 이 근육이 뼈가 자라는 만큼 잘 못 따라주는 거거든요. 한의학에서는 이게 땡기고 근육이 뭉치는 질환은 이제 간에 영향이 많다 하기 때문에 간의 혈을 좀 보강해주는 약을 쓴다든가 아니면 신장이 약한 경우에 신장을 강화시켜주는 약을 쓴다든가 아니면 감기가 잘 걸리는 아이들은 폐를 강화시켜주는 약을 쓴다든가 아니면 너무 마르고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제 비장을 강화시켜주는 약을 쓴다든가 이런 한약을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근육을 좀 풀어주는 마사지 치료나 교정 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항을 해서 근육을 직접적으로 풀어주고 그다음에 약침 치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침하고 약침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약침 같은 경우는 근육을 윤활을 해주고 어혈 풀어주고 좀 부드럽게 해주는 한약을 증류를 해가지고 이
침을 놓을 수 있는 혈자리에다 약침을 직접 주비하게 됩니다. 이러면 가장 큰 장점은 침 치료의 효과 플러스 한약의 효과를 같이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약침 치료도 아주 충분하게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이런 치료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보시면 성장통뿐만 아니라 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문의 주신 분이 성장통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던 걸 한번 들어보시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은 관절이라든가 다른 부분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꼭 한의원에 가셔갖고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눈이 침침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얼마나 되셨나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2, 3년. 점점 더 심해지시나요? 아니면은 그 상태가 유지가 되시나요? 약간 심해진 것 같아요. 조금씩 심해지고요. 예. 그럼 아버님 이거 안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셨나요? 예. 이상 없다 하던가요? 예. 전에 그 눈이 좀 한쪽이 앉아서 백내장 수술을 했었거든요. 자, 백내장도 아니시고요. 이 당뇨는 네. 얼마나 되셨죠? 예. 당뇨. 당뇨는 오래됐습니다. 한 15년 됐습니다. 당뇨는 잘 관리가 되고 계시죠? 예. 조금 관리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 안과에서 이 당뇨 때문에 이런 건 아니라는 건 확인하셨겠네요? 그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당뇨 때문에 그럴 수가 왜냐하면 있다. 우선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선 82세라는 연세를 봤을 때는 눈이 침침해질 수가 있는데 이 네. 원인이 뭐냐를 우선 감별을 했을 때 우선 당뇨가 있다면 당뇨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그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눈의 예. 기능이 떨어져서 눈이 침침해지거나 잘 안 보이거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만약 그런 문제라면 이 안과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이걸 안과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예. 안과에서 이게 이상이 없다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나뉘게 되는데 예.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눈이 침침하다 뭐 한 5, 60대 분이 침침하다 이러면 저 같은 경우 목이라든가 어깨 이런 목 예. 주변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예. 목이라든가 이런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이 오면 눈이 침침한 이런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예. 네, 아버님은 이제 82세기 때문에 요거 가능성도 있고 또 한 2, 3년 예. 전부터 조금씩 진행이 되는 걸 봤을 때는 목 주변을도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한약적으로 오장육부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부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영양분을 먹었을 때 그걸 소화 흡수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장부죠. 오장육부, 간, 예. 심, 비폐신 이런 장부들이요. 그럼 예. 대표적으로 생산을 하는 장부는 오장육부인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장부들이 많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눈이겠죠. 예. 눈은 에너지를 생산한다기보다는 에너지를 쓰는 장부거든요. 오장육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눈에 잘 가야 눈에서 이게 보고 명확하게 사물을 보고 침침하지 않을 텐데 아버님 예. 연세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아무래도 오장육부에서 영양분을 소화 흡수하는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소화 흡수한 영양분을 눈으로 보내서 눈에서 기능하는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과에서 뭐 당뇨라든가 뭐 백내장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이 상태에서 예. 이상이 없다면 한의원에 가셔갖고 목이라든가 어깨 이런 근육이 긴장이 문제가 있는지를 보셔야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 예. 문제가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버님 이제 연세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 그중에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눈에 영양분을 잘 보내서 이걸 눈의 기능을 잘 해주는가 이걸 확인을 해서 그런 부족한 기능이 있다면 이건 침 치료로 해결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고 침도 많이 맞으시고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올려주는 쪽에 한약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한약에서는 간이 오장육부 중에서 간이 이 눈 기능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간의 기능을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다면 신장의 기능을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소화 흡수력이 떨어진다면 비장의 기능을 올려준다든가 이런 원인에 대한 치료를 좀 병행하시면 눈이 침침한 게 좀 덜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아버님 침하고 전화됐습니다. 수면랑 관계 없고요. 아버님 좀 약간 예민하신 게 있으신 것 같네요. 예? 그 아버님 한의원에서 상담해 보시고 침도 좀 맞으시고 한약 처방 좀 받으셔요. 제가 봤을 때는 한약 처방 받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저 수면은 관계가 없으니까 침 잠자는데. 맞았다가 잠을 못 주무시진 않으세요. 아버님 좀 약간 예민하신 거예요.